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미네반입니다. 돈과 주식에 대해 책 50권 마스터하기. 6번째 책은 저자 박영옥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입니다. 평소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정확한 해답을 주었죠. 제가 선정한 이 책의 only one takeaway는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증시 격언으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말한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더라도 내가 그 하나하나를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계란은 당신이 잘 아는 안전한 바구니에만 담아라. 잘 모르는 수십 개의 바구니보다 확실히 아는 한두 개의 바구니면 족하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수시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어 동행하며 공부하기에도 수월하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1억 원 정도라면 두세 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면 한두 개 바구니면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익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다. 길게 투자하면서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비로 3-4개 기업을 공부하면 좋다. 새로운 기업을 공부하는 동안 기존에 투자하던 기업에서 미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기업을 골라서 공부하려면 간극이 너무 벌어진다.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회를 항상 주시하면 좋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획에 없던 매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하던 기업을 마감하는 목표 매도가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의 목표 매수가를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에만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책의 길이는 다른 책보다 상대적으로 짧지만 흡수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저한테는 읽는데 유독 시간이 걸렸던 책이에요. 책에서는 저자가 30년간 주식 투자를 체험한 것을 아낌없이 담았다고 하고요. 저자가 장기 투자 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사용한 통찰력을 책의 예시로 잘 풀어서서 이해가 더 클리어하게 잘 되었어요. 그럼 바로 제가 뽑은 책에서의 구절 베스트 3를 알아볼까요? 베스트 구절 첫 번째. 면밀히 판단해 저가에 잘 매수했지만 보유 중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것을 매도해야 할까? 수익이 나는 쪽을 매도할까? 손실이 나는 쪽을 매도할까? 참고로 여기서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쪽을 매도했을 거예요. 이유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났으니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손실을 보고 파느니 지금 당장의 수익이라도 현금화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책에서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매도한다.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 이러한 선택은 마치 가게에 여러 물건을 진열했는데 잘 팔리는 제품들은 금방 진열대에서 없애버리고 안 팔리는 물건만 놔두는 것과 같다. 수익 여부만을 매도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된다. 늘 기업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느 기업이 나에게 기다릴 만한 확신을 주는가에 집중해 결정해야 한다. 지난번 돈의 속성 책에서도 주식을 살 때 자신을 그 회사의 경영자다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베스트 구절 두 번째. 주식 매수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의미다. 주식 투자는 자기 사업이라는 등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무엇부터 보게 될까? 주가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을 볼 것이다.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으며 기업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닐까? 지난해 읽었던 미라클 모닝 책에서 어쩌면 답변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 상속자들이라는 그 유명한 OST 너만 보인단 말이야 가 있었던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bear the crown.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다음 구절을 읽고 더욱 확실하게 왜 제가 아직 주식을 통해 대박이 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베스트 구절 세 번째.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머리에 이고 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해보라. 조금만 출렁여도 물이 넘친다. 그런데 그릇이 충분히 크다면 그 안에 담긴 물은 여간에서 밖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물이 투자자에게 닥치는 다채로운 변화라면 그릇은 투자자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사소한 일에도 일이 일비하고 휘청거리기 쉽다. 나더러 돈이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라. 주가가 1% 떨어져도 계좌에서 10억 원이 사라진다. 돈이 많으니 상관없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는 큰 돈을 벌려면 엄청난 대단함과 신중함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큰 돈을 벌고 난 뒤에는 그보다 10배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해진다고 했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매일의 손실과 수익에 커다란 압박감을 느낀다. 나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배경에 마음 다스리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흔들리고 따라가는 식으로 매매에 몰두했다면 진작 모두 잃었을 것이다. 계좌 잔고가 1,000만 원일 때에도 수시로 주가의 등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린다. 그런데 잔고가 10억, 100억, 1,000억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긴 안목으로 투자하고 일과 시간에는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라고 많은 이들이 조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읽고 조금 더 장기 투자에 대한 눈을 넓히고 싶은 분들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힘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